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아포유가 녹방을 촬영합니다. 녹방 촬영하니까 어색해. 라이브에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녹방이 이렇게 불편한 거란 걸 새삼 느낍니다. 라이브로 돌려버릴까? 자,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썸네일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동네, 지금 이렇게 썸네일을 잡아서 방송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미 멤버십 전용으로 해서는 방송을 올려드렸어요. 이미 반등이 시작된 동네,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시작한 동네들을 갖다 쭉 읊어드렸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웬걸? 제가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 하고 언급한 동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고 오히려 깐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그 동네가 지금 어느 동네이고 여기가 지금 왜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반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동네는 그렇게 집값이 비싼 지역은 아니고요. 서울 접근성 대비해서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동네입니다. 자, 이 지역은 어딜까? 그리고 왜 지금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왜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부분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시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바로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3월 4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갖다가 다운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침 아부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 다뤄드리면서 좀 약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하고 언급을 드렸는데 웬걸, 제가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던 남양주시 호평동 지역을 갖다가 지금 하락세 지속이라고 언급했어. 웬걸, 남양주시 호평동을 하락세 지속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남양주시 호평동? 글쎄, 지금 여기가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일별 거래량 차트로 보게 되면은 분명 하락, 2월 달에 하락폭이 심했어요. 남양주 호평 하락폭이 심했는데 3월 들어서 3월 초중반에 바닥을 찍고 반등해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호평은요, 사실 호평동만 볼 게 아니라 평내동이랑 같이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호평, 평내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면 되는데요. 평내동을 살펴보게 되면 웬걸, 평내동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상 반등이 나타났고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호평, 평내에서 특히 지금 현재 반등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남양주 호평 하면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남양주 호평이 도대체 어디야? 호평, 평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도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서울이고요. 여기 서울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서울을 지나서 구리시가 있고요. 구리시 동측으로 남양주시가 있는데 호평은 이 남양주시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위치적으로는 남양주시의 중심부고요. 물론 남양주시는 즉 서울 측과 가까운 측이 훨씬 더 많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호평?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리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양주 호평 같은 경우는 GTX B노선의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는 수석 호평간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부터는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편해졌습니다. 이 새로 개통된 도로가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잘 뚫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바로 강변북로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 도로를 메인으로 해서 사용해서 출퇴근을 이용합니다. 물론 지금 경춘선도 지금 운행 중에는 있는데요. 이 경춘선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체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동네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북쪽으로 보시는 곳이 호평동, 그리고 남측으로 보시는 곳이 평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야, 호평동이 훨씬 더 좋아,
평내에 거주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 호평보다 평내가 더 살기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동네다. 행정구역을 왜 굳이 나눠둘 필요는 없는 동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가격 격차는 어느 정도 벌어져는 있어요. 호평동이 아무래도 이마트 접근성도 우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호평동이 좀 더 가격이 비싸고 평내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자, 지금 창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호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높게 거래가 될 때는 거의 6억을 바라보는 선까지 갔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꺼졌어요. 많이 꺼져서 거의 한 1억 정도 빠졌다? 지금 평균 거래가 4억 8,700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평내동과 같은 경우는 최고 거래가 약 4억 6천 선까지 갔다가 쭉 가격이 빠지면서 지금 3억 9,300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GTX B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면은 물론 언제 개통될지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GTX B 노선 때문에 내가 이 동네를 진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시간 접근성 대비해서는 무척 저렴한 동네다. 4억에서 6억대 사이에서 내가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성비로서는 양호한 동네로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 접근성 대비해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 호평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길찾기로 해서 진행을 해보죠. 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출발해서 도착지를 잠실역까지 가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측정을 해보게 되면요. 자, 찍어보겠습니다. 도착 찍어보게 되면은 웬걸? 야, 거리상으로는 좀 거리가 꽤 되어 보였는데 지금 시간이 33분이면은 잠실역까지 도착합니다.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33분이 소요되는 거고요. 물론 이건 출퇴근 시간에는 좀 더 많이 소요되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밀리는 시간대는 상당히 밀리지만 내가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교통정체가 시작되기 전에 출발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30분 대면은 상당히 양호한 시간대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가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7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넘게 걸리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호평, 평내 지금 현재 위치 대략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좀 위치 대략적으로 그리고 서울 접근성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호평, 평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평, 평내 지금 현재 분위기 실거래가로 살펴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금 매물 호가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왜 반등 타이밍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인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료창을 갖다가 한번 띄워보게 되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평내 호평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봤을 때 지금 흐름 움직임입니다. 야, 지금 2월 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2월 달에 호평 평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4억 6천 선에서 지금 4억 4천까지 와, 불과 한 40일 만에 무섭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1월 달에도 쭉 빠졌으니까 1월 달 작년 12월 달에도 계속 빠지는 타이밍이었고요. 그런데 특히 2월 달에 많이 빠졌다. 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가격을 갖다 내고 좀 가격을 후려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리고 매도인들이 하도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던지는 물량들이 좀 많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바닥 4억 4천 선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높아진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0일 지나서부터는 계속 높아진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평내 호평동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배경 그리고 또 다시 지금 반등하려는 배경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 붉은색 선이 평균 거래가를 갖다 나타낸 차트고요. 그리고 뒤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 물론 지금 이 노란색 선 2월 28일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좌측 부분은 이제 집계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우측 부분은 아직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이 미도래 구간이어서 아직 전부 다 집계된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3월 들어서 거래량이 확 죽었네요 라고 보기엔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반등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조금씩 다시 증가해 간다는 부분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왜 호평 평내 가격 지금 가격이 무섭게 떨어지다가 왜 반등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2월 달부터 3월까지 총 거래량 현재 3월 31일 현재 집계된 부분까지는 108건이 집계가 되는데요. 이 108건 중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단지 거래의 20%, 약 20%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만들어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지가 어디고 지금 왜 이 단지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단지를 띄우기 위함은 아니고요. 이 주변 단지에서 발생될 현상들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남양주, 호평, 평내 아파트 단지들을 갖다가 쭉 다 나열한 겁니다. 평내, 호평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쭉 나열한 데이터고요. 지금 이게 일별 거래량이거든요. 일별 거래량을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쭉 분개를 시켰어요. 잠깐만, 이거 틀 고정 안 시켰구나. 틀 고정시켜서 다시 보게 되면은 쭉 2월 1일부터 해서 쭉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에서 2월 1일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거래량을 쭉 살펴봤더니 매매 거래량이에요. 전세 아니고 매매만 지금 뽑아봤더니 야, 두산 알프하임이 지금 거래량이 20건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지금 전체 거래량을 쭉 다 누계를 내봤더니 108건의 거래량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두산 알프하임이 거의 20%를 차지해요. 아니, 얘네는 뭔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을까?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에서 호평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되어준 단지가 두산 알프하임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왜 두산 알프하임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두산 알프하임이 어느 지역에 있냐, 평내 호평에서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두산 알프하임이냐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두산 알프하임 입지가 좀 약간 애매해. 지금 평내 호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춘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호평동이라고 말씀드렸고 남측이 평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라? 행정구역상으로는 호평동인데 약간 좀 애매하게 자리가 입지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평역까지 가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하고요. 여기가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 경사로를 보게 되면은, 이 등호선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경사가 있는 곳이구나, 이 부분까지도 함께 보여지는 곳인데 두산 알프하임 여기서 왜 거래가 많이 터져 나왔나. 자, 아포일 방송 지금까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거래가 갑자기 많이 터져 나온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2년 주기론. 아파트가 첫 입주를 하고 나서 2년 동안은 거래가 멸종됩니다. 왜? 실거주 의무기일 2년, 거기 플러스 알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소 2년간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첫 입주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2년 동안은 해당 단지에서는 거래가 거의 멸종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준공 연차를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2년차가 얼마 전에 도래되었던 거죠. 자, 지금 두산 알프하임 준공 연차를 보게 되면 2021년 1월 28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럼 2년차가 되면은 2023년 1월 28일. 준공 날짜가 1월 28일이니까 입주가 1월 28일부터 진행해서 입주 마무리는 3월 28일까지 진행됐겠지. 그러면은 2년 후가 언제야? 바로 현재 시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알프하임에서 지금 좀 상당히 거래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남양주 호평평내 거래량의 20%를 차지하는 거래량을 갖다가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시세 실거래가 지금 98A, 가장 거래가 많이 나타났던 98A 타입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가 거의 갑자기 중단이 됐어. 갑자기 중단이 됐다가 지금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부분이 2년차가 도래되면서 매물들이 시중에 나와서 발생된 현상이다. 이 부분.
그래서 남양주 호평 평내에서 특히 두산 알프하임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신축 아파트들은 투자자 물량들이 많아요. 투자자 물량들이 결국은 손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이 타이밍 2년차가 도래된 타이밍에 매도를 갖다가 급매로 던져버린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2년 주기론 설명드릴 때 다시 2년 주기로는 다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2년차가 지나고 또 4년차, 3년차가 됐을 때 또 매물이 싹 줄어들어. 왜? 그 시기에도 사실상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4년이거든. 4년 동안 또다시 매물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말라가는 구간이 발생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가도 사실은 비슷해요. 전세가도 상승을 했다가 2년차 되는 시점 매물이 많아지면서 다시 해당 지역에 좀 전세, 임대차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을 갖다가 만들어내고요. 또다시 3년차가 됐을 때는 매물들이 쑥 빠집니다. 그러면서 전세가를 갖다가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 가능성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 이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시세가 지금 매매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전세 시세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세 시세, 야, 중간중간에 좀 빠져나긴, 이탈이 나타났는데 전세가가 웬걸? 갑자기 2022년 11월, 12월, 1, 2 특히 많이 빠졌어. 전세가가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건 왜 그래요? 전세 계약 언제 체결합니까? 보통은 내가 해당 집으로 이사가기 2, 3개월, 3, 4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2, 3개월, 3, 4개월 전이 마침 이 아파트가 준공된 2년차를 맞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임대차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전세 맞추려면은 가격을 낮춰야죠. 그러면서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입주하는 시점에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전세 계약이 처음에는 저가에 계약되다가 입주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좀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이 시점 4월이 지나간 시점부터는 전세가가 상승해 가죠. 왜 그래? 급한 매물들, 급한 임대차 매물들 먼저 저가에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 나는 건설사 잔금 나 잔압으로 다 납부할 수 있어. 나는 전세가 높게 받을 거야 하고 버틴 물량들이 뒤에서 뒤늦게 전세가를 높여받는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급한 사람들, 전세 급하게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가를 낮춰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구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반복된다. 이러한 현상이, 전세가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여기가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투자성 물량이 많았고 임대차 물량도 이 단지에서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2년차가 도래되면서 전세 물량, 전세 계약 물량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지금 급한 사람들 전세 맞춰놓고 나면은 다시 전세가가 2021년 6월 이후 전세가가 상승해 간 것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두산 알프하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산 알프하임이 신축 아파트가 워낙에 전세가 싸게 나오니까 남양주 호평 평내 기존 구축 아파트들도 전세가 흔들려요. 왜? 여기는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가 저렇게 전세가가 싼데 그 주변 단지도 전세가를 올리기가 힘든 거죠. 그 여파가 같이 전달됐는데 지금 남양주 알프하임에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전세 급매들이 소진되면서 이제 좀 한시름 났다. 이제 전세가가 다시 좀 반등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전세만이 아니라 사실은 2년 차에 급매들도 많이 나오거든. 중공 2년차에 급매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 남양주 호평 평내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할 거 없이 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좀 같이 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대폭 가격이 낮아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원인이 명확하죠. 2년차가 도래된 부분에서는 급매들이 많아지지만 3년차가 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돼가는 현상, 이 부분은 아포이 방송 지금까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충분히 그 내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호평평 내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세가가 너무 낮아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전세가가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급매로 내놓아야 될 이유가 많이 저감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특급 급매물들이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산 알프하임을 사라, 팔아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단지들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부동산 디테일한 흐름을 알게 되면은 지금 집값이 왜 빠지는구나. 이제 전세가가 오르네. 왜 오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남양주 호평 평내와 같은 경우는 가격도 반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두산 알프하임의 급한 매물들, 급한 전세들은 어느 정도 거쳤어요. 그러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산 알프하임에서 가격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주변 단지들 역시도 가격 반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만 더 보여드리게 되면요. 아까 이거 셀 고정을 시켰구나. 고정 풀고. 자, 지금 현재 가격대는 단지별로 그냥 믹싱해가지고 면적대에 상관없이 평균 거래가를 뽑은 거예요. 지금 평균 거래가를 뽑아보게 되면은, 자, 지금 아파트 단지들 일별 평균 거래가를 갖다 쭉 뽑아냈는데, 지금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3억대들도 많이 포진돼 있고요. 4억대, 그리고 비싼 거는 뭐 7억대, 5억대, 뭐 6억대 그렇게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 접근성 대비해서는 상당히 가격대가 저렴하다. 그리고 호평평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접근성 대비 그리고 인프라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나름 가격 대비해서는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들에게 지금 좀 내가 자금 상황이 좀 빠듯한데 난 주거 안정성이 필요해. 나는 2년마다 혹은 4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 정착해서 일단은 좀 살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가성비 뛰어난 지역이라고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다. 바닥 확인됐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타이밍인 만큼 지금 남양주 호평평내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한 달 후에, 2달 후에 아프유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도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녹방 촬영하는데 너무 어색했어. 라이브는 편한데 녹방이 오히려 저한테는 불편하네요. 그러면서 표정도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은 표정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녹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중문 설치할 때 앞보유 중문 잊지 마시고 혹시 우리 집에 중문이 필요하다 하면은 557-0962로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번 방송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